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알 수 있는 조선일보 만물상 코너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는 늘 화제였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을 전격 발표할 때였다.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서 담화문을 읽고 있는데 대변인이 사색이돼 다가왔다.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아서 생중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시 준비될 때까지 화를 참느라 YS는 의자 팔걸이를 부서뜨릴 정도로 꽉 붙들고 있었다. YS가 화를 터뜨릴 땐 정말 무서웠다.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취임 초 대통령이 골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홍인길 당시 총무수석 비서관이 몰래 골프를 친 일이 있었다. 이 골프 회동이 한 일간지 만평에 나와버렸다. 홍인기 수석은 한동안 대통령을 피해 다녔다. 일주일 뒤 YS가 뭐래 하면서 불러세웠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YS가 탁자 위에 발을 척 올리더니 말했다. 별일 없제? 잘하래. YS가 민자당 대표 시절 외교 사절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행사에 초대받았다. YS의 영원한 비서 김기수는 이날 드레스 코드가 연미복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정장 차림이었다. YS 혼자 연미복을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사를 마쳤다. 그러나 상도동 집으로 가는 길 자동차가 한강대교를 건널 때 YS가 김기수 씨에게 말했다. 기수야, 네 한강에 뛰어내리래. 이런 일화가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같은 YS의 불같은 태도는 단순 무식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유신 독재를 끝장내고 군사 독재마저 끝장낸 저력의 원동력은 아니었을지, 오늘 야당이 배워야 할 부분은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1년 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좀 반복적으로 조금씩 더 하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말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인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아침 11시에 입관 예배를 치를 예정인데요. 해외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이후인 이르면 오늘 빈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사 살수를 하고 살수세기도 지침에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살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정길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출석해서 지지난 토요일 집회 시위 상황과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 상황 등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와 불법 폭력 시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반하장을 넘어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제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19년 만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 당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증거물을 내세웠지요. 그런데 이 중에는 퍼포먼스용 쇠망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 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네, 지금 흐르는 음악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가 2절 가사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라고 합니다. 몇 주일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찬임을 직감한 가족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부른 찬송가를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입니다. 김영삼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몰지각한 개신교 정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덕을 보기도 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김영삼의 삶을 관통한 찬송가와 성서는 환난 가운데 신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성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서를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권력을 차례로 종식시키면서 군부 통치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김영삼이 박정희 권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계기가 있었지요. 바로 YH 사건입니다. YH 사건이고 또 뉴욕타임스 인터뷰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YH 사건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유신 말기인 1979년 8월 가발업체인 YH 무역의 여성 근로자들이 서울 마포에 있는 신민당사를 찾아와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당사 주변을 에워싸다시피 하니까 당시 YS는 경찰에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했습니다. YS는 또 YH 사건 이후에 공안 통치의 서슬이 벌었던 시절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최후 발악이다. 이런 말을 수시로 내뱉었습니다. 1979년 9월에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민주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공화당과 유정회의 여당은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국헌을 위배하고 반국가적 언동을 했다라면서 국회의원 제명 동의안을 제출했고 무술 경관들로 방호벽을 쌓아서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가운데 본회의장이 아닌 여당 의원 총회장인 국회 146호실에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S는 제명된 다음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밤이 깊으면 동이 튼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10월 4일 YS가 제명됩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그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른바 부마 사태가 일어났고 10월 20일에 위수령 발동, 엿새 뒤에는 12.6 사건으로 유신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YS는 유신 말기에 신민당 출입 기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수시로 지방 가봐라, 다 끝났다, 서울에서는 잘 모른데이 이런 말을 달고 다녔다고 하는군요. 한편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음을 전하면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인터뷰를 다시 게재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은 김영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생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와 가장 오랜 경쟁관계고 협력관계다. 세상에서 유례없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병문안을 와서 화해했습니다. YS와 DJ, 민주화 동지였지만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지요.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YS와 DJ를 모두 취재한 언론인 출신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DJ에게 YS를 평가해보라고 하니까 DJ는 YS는 어려운 일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 YS에게 DJ를 평가해보라고 하니까 그는 쉬운 일도 괜히 어렵게만 말한다. 이렇게 답했다. 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지요.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100만이 서명운동 벌이자. DJ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YS가 아니 100만 갖고 되겠는가, 1000만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DJ가 아니 100만도 어려운데 1000만이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YS가 한 100만 서명 받고 1000만이라고 우기면 되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다 세 번어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일화가 회자됐었지요. 자, 이제 양김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동교동 막내로 정치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도 주목되네요. 사석에서 DJ와 YS는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하루는 DJ가 대통령 퇴임한 다음 YS에게 내가 먼저 죽든 YS가 먼저 죽든 서로의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달려올 사람은 우리 둘뿐 아니겠나,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DJ는 YS에게 항상 어찌됐든 우리 둘은 잘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하나회를 창설 안 했으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대통령 안 됐을 겁니다. 서른 전 의원은 YS가 예전에 하나회를 척결하는 거 보고 DJ가 나도 저거 쉽게 못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 문민화 개혁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았지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중앙일보 회고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회의 핵심이던 김동진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숙군의 칼날을 휘둘렀을 때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나회, 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육사 11기, 12기 출신의 군내 사조직이었죠. 군내 사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건데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키운 사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사후에 이들이 권력을 찬탈했던 거지요. 김영삼은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도방위 사령관과 특전 사령관을 전역시키고 1군, 3군 사령관과 2작전 사령관, 군단장과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회 장성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벗겼죠. 밤에 군인사를 발표합니다. 이튿날 그 장성이 사무실로 가보면 사무실이 없어져 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회 척결은 1995년 하나회 수장격이던 전두환, 노태우 두 인사의 반란죄 처벌로 이어졌는데요. 예, YS가 숙군 작업을 벌이던 와중에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모두 깜짝 놀랐제. 예,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참모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말입니다. YS는 이후에 내가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군 개혁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 자들이 언제 또 쿠데타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YS가 이 쿠데타의 씨앗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적어도 쿠데타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만큼은 없게끔 완전히 쇠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몰이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정치자금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상도동 집이 재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사람이라면 김영삼 자신이 임명한 초대 내각의 장차관, 정치인, 고위 법조인도 가차없이 옷을 벗겼습니다. 금융실명제의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자, 하지만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 법. 일생일대의 승부수로 통하는 3당 합당은 지금도 평가가 분분합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오늘자 사설을 보면 3당 합당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야당 진영에 함께 몸담았던 인사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지만 3당 합당은 결국 군정 종식과 문민정부 탄생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1987년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했지만 민간 출신이자 오랜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으로 사실상 완결됐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선 수도 없이 벌어진 헌정 중단, 쿠데타 같은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도 온건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힘입은 바가 크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어떠냐? 고인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돌이킬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상수로 만들어버렸다. 그 피해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부마 항쟁으로 한때 민주화의 성지라고 칭송받던 지역은 이제 보수정치 세력의 텃밭이 되고 말았다. 고인이 만들어버린 한국 정치 지형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나라를 외환위기에 빠지게 한 잘못 등은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예, 한겨레는 외환위기보다 더 큰 적폐가 바로 3당 합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를 영남당, 호남당으로 갈라버린 데에는 3당 합당의 영향력이 지대했지요. 외환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996년은 환희의 한 해이자 정권 몰락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하지만 한 총련 사태 때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등 우경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1996년 말 안기부법, 노동법 등을 날치기 시도하면서 거대한 역풍을 맞는다. 정권 말기는 암울했다. 1997년 1월 한보 철강으로 시작된 대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수모를 겪었다.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현철 씨가 대통령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일도 겪었다. 결국 1998년 2월 라이벌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상도동으로 돌아갔다. 퇴임식에서는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90%의 지지율로 시작한 김영삼 정부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개혁의 맛이 실종되고 우경 본색을 드러내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아침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고를 전하는 신문은 그가 우경 본색을 드러낸 역사에 대해서 한결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고난의 역사는 칭송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 또 상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정치적 아버지로 모시는 분의 뜻을 지금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 정치적 아버지의 오욕을 제대로 성찰했는지, 혹시 나는 정치적 아버지가 싸웠던 그 괴물과 협력하고 있는 그런 폐륜적 정치적 아들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를 끝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YS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딸과도 사이가 안 좋았다. YS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상도동 자택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 7푼이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다. 기이한 행보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율세 도중에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갔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못 만나겠다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한 모양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히 나를 거역해, 빈정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다. 정치 테러의 경우 배후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산 테러 등 테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번 일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딸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 시절에 내가 테러를 당했다,
아무래도 아버지 소행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언사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언은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합니다. 차남 현철 씨가 밝혔는데 평소 안 쓰시던 통합과 화합으로 해서 필담식으로 글씨를 좀 쓰셨다.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통합과 화합, 누구에게 요구할 사항입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가치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거산, 그러니까 큰 산, 김영삼 전 대통령. 그는 살아있을 때의 독재 정권 시기에 야당의 길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줬는데 그 말만 모아보면 연직 제명 처분으로 국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며 의사당을 떠났습니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던 정도로 간다. 이 길로 간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영광이 결코 영광이 아니오. 십자가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주 세력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은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며 반발했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이 역사 바로 세우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며 제2의 건국을 향한 자랑스러운 출발입니다. 진통과 곡절,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김영삼을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한다면서 상주가 되겠다고 자임한 김무성. 그런 김무성은 그런데 부정적인 역사는 가르치지 말자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긍정적 역사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사흘 전엔 이제는 역사에서 공만 봐야 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정작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못난 나라라고 이렇게 자학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은 박근혜를 7분위로 단정했는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MBN 보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지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박 전 위원장을 사자에 비유하며 지금은 토끼가 사자를 잡는 격이라고 말했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위원장은 사자가 아니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된다. 박근혜는 별것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칠푼이는 뭔가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입니다. 그 칠푼이를 김무성은 뭐라 말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만큼 개혁적인 대통령 이제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님, 칠푼이를 쫓아다니는 정치적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건 버려양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별 지역조직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 이른바 노동법 개정 투쟁 이후 19년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에 사무실에서 발견된 불법 시위용품이라면서 밧줄, 손도끼, 경찰 헬멧, 해머 등을 공개했는데요. 자, 지지난 토요일 민중 총궐기 때 쓰인 흉기라는 겁니다. 이상은 한겨레 기사였는데요. 경향신문 기사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갖고 일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단 해머는 무엇일까? 망치인데 이건 민주노총이 평소 바꿔야 할 현실을 혁파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퍼포먼스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이꼬르 최고임금, 더 많은 정규직이라고 적은 대형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이 해머를 사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폭력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경찰의 언론 플레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손도끼에 대해서도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캠핑도 다니는 금속노조 간부의 개인 물품이라면서 경찰에 경동시장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위 연관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밧줄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압할 당시 고층 건물 좁은 계단에서 경찰과 조합원의 실랑이 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계단 난간 사이에 엮어서 안전망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밧줄을 갖고 경찰차를 끌어내려 한 거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일보 기자의 눈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때려잡기 전에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기자의 눈입니다. 지난달 20일 우스꽝스러운 소식이 야당을 통해 전해졌다. 2012년 대선 전에 좌익효수란 이름으로 수천 건의 악성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이 원대 복귀했다는 이야기였다. 좌익효수는 극도의 여성 비하와 호남인을 홍어로 비하하고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6개월의 대기 발령 조치가 풀려서 대공 수사국 요원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내부 징계 시기가 만료될 때까지 문제 공무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범법자에게 국가 업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김진태 검찰총장 2년 임기 내내 이 사건을 덮어두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좌익 교수의 문제를 인지한 지는 30개월이 지났다. 좌익 교수가 성적 모욕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도 26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기소와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좌익 교수는 작년 6월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던 과거의 검찰과 좌익 교수 사건을 묻어둔 지금의 검찰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검찰들은 스스로 검찰 본연의 임무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 검찰에서 면피용 수사, 여기서 수사는 레토릭을 말하는 겁니다. 말뿐인 수사만이 오가는 걸 보면 이제는 사법적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검찰에게 우선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에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마다하지 않던 검찰 아닌가. 그렇게 기소한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말았다. 좌익 교수를 고소한 이경선 씨, 망치 부인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경선 씨는 한국일보에다가 어린아이에게 댓글 테러를 일삼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익 교수는 미성년자인 이경선 씨 딸에게 인터넷 방송에서조차 도저히 옮겨 전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 이하의 망언을 일삼았었습니다. 경향신문 위태롭다 빛내는 한국, 이 제목의 기사도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8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부채 비율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통계가 그런데요. 이 같은 가계부채 규모는 선진국의 평균 74%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신흥 아시아 평균인 40%에 비해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부채 역시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06%로 선진국의 90%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18개 신흥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따라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우리가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상태입니다.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 복지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제목의 이태수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도 저급한 정치나 정책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다. 특권층과의 투쟁에서 보통 사람들의 권리와 힘을 지지하는 정치적 원칙이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용어집은 풀이하고 있다.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 대담한 복지를 두고 일부 반복지론자들이 빨갱이식이라는 녹슨 칼 대신 최근에 꺼내든 것이 포퓰리즘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만 해도 그렇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청년단체들이 주장해온 청년실업수당제도나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외면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마침내 내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총 90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극적인 중앙정부 정책의 빈 곳과 까다로운 접근성과 모호한 성과를 넘어보기 위해서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복지부가 총출동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그래, 맞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분명 포퓰리즘이다. 청년 대중들에게 묻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만든 정책이란 점에서 진정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을 무책임과 낭비라는 이미지로 덧칠 하려는 의도를 갖고 포퓰리즘의 올바른 뜻을 오염시키지 말라. 근본적으로 모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